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의 향기를 풍기는 김대현 박사입니다. 며칠 전 8월 14일 날 저출산에 대한 설문조사가 발표되었거든요. 제목은 5개국에 대한 결혼, 출산, 이식 비교를 해보니 이유 있는 한국의 최저 출생이라 이렇게 이제 타이틀 들고 보도됐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이제 요약해 보게 되면은 이제 보사연에서 그래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 5개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늘 이데올로기를 이제 쓰면서 이제 문제 진단과 해법을 이 책에서 이제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은 이제 경제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관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생산 요소의 위기라 해가지고 그 부분 이제 타이틀 아래 이제 헨리 조지라고 이제 19세기 그때 이제 후반부에 이제 활동하셨던 이제 학자가 되는데 그분이 이제 이 생산 요소를 보통 이제 토지와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개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면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구인데 그 사람이 출생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출생이 저조하게 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산업 규모가 축소되고 또 폐업될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연쇄적으로 계속 나타난다 그죠.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걸 겪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다 대체로 로봇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부족한 인력을 메꾸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조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긍정을 하지만은 경계는 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 일상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좀 반대를 하죠. 그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또 실업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치솟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로봇이나 AI가 소위 말해 가지고 이 산업 전 부분에다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강제 퇴직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갔더니 일자리가 없고 사라지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 내가 들어가서 이 일을 해 가지고 소득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내 가정도 먹고 살고 한편 사회도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찌 보면 부양될 수 있는 그런 작은 돈이지만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게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하는 것도 해 가지고는 시장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제 경제를 먹으면 수요와 인제 곡선 X자로 인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수요 즉 이 수요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은 기대 심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구가 있어야 이 기대 심리가 더 늘어난다. 그런데 그 인구 또한 실질적으로 그건 노동이 되는 것이겠죠. 인구 또한 내일 일할 수 있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 또는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소비를 즐기고 내일 또 소득이 들어오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1997년도 IMF 그때 이제 외환위기를 딱 당하고 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곳곳에 이제 숨어 있던 이런 어떤 뭐 사회적인 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경제적으로 인한 이혼이 증가되는 것이고 또 실업률도 증가되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출산율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요. 그런데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결혼 적령기에 이제 도달한 이 남자들이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더더군다나 그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부의 편중 그러니까는 뭐 절대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이러니까 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와 주택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 경제적 격차를 이제 평가를 해 버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감 그리고 또 뭐 지속적인 경제 침체, 사회 경제적 상승 기회가 실질적으로 상실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수저론, 뭐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러한 수저론이 이제 나타나면서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이 박탈감이 이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이 20 대의 이제 젊은 이 연령층한테는 상당히 더 크게 이제 다가와 가지고 결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꺾여 버린 것이 그게.
이제 이제 외국의 이제 CEO 월드 매거진이라는 곳이 이 잡지책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이 세계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뽑으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지만 막상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로서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생률이 0.75까지 떨어졌다. 뭐 그게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출생률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한 번 더 미래연구원의 이사장이 정운찬, 그러니까 전 뭐 서울대학교 뭐 교수 였던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구 문제 해결책은 누구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제 탁상 공론에 지금 많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거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뭐 돈이다, 뭐다 이렇게 어떤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정신적인 사회 계몽 운동이 이 펼쳐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민을 한다는 것은 행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 요소가 우리네 어떠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그 자체를 자꾸 깔아먹고 행복이라는 그 자체를 이제 못 찾게끔 자꾸 이 방백을 치고 있다. 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 그분 대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께서 최소한 노동자에게는 열린 유일한 통로는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제 좀 문제되고 있는 게 정서적인 부분인데, 세계에서 한국만큼 다양한 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욕이 남발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욕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한 사람의 인격 침해,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까지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이제 인격을 말살하다 보게 되면은 그 한마디 충격에 못 이겨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즉 정서를 일깨울 수 있는 시적으로 그런 좀 용어를 절제하는 것, 그런 것도 사실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서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이 사회에서 그걸 이제 아 조금 절제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뭔가 좀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나 거기에 이제 제가 논하고 싶은데, 저는 그걸 이제 4 개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정치 리더의 올바른 언행과 도덕적 건전성이 인제 바탕이 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뭐 TV에서 비치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그냥 싸움하고 아니면은 국회 의사당 내에서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하고 앉았고 이러니까 소위 말해 가지고 타의 모범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또 그네들이 비친 서민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너그만의 세계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그네들이 심어 준다는 거죠, 그게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TV 등에서 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온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겠죠. 그네들은 부를 자랑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부를 축적한 연예인도 보게 되면은 전체 연예인들 중에서 극소수라고는 봐지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출한 그 단 몇 퍼센트, 막 0.1%면 뭐 그거는 뭐 작지만은 몇 퍼센트가 그렇게 주도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만큼 0.1%뭐 몇 퍼센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그네들이 너무 사회의 공기를 흐트리고 있다. 예, 굳이 그렇게 부를 자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너무 그런 소위 말해 가지고 인제 자기의 어떤 어 자랑을 부 쪽으로 그렇게 인제 TV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 가지고는 쪼끔 절제돼야 된다라고 저는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제 세 번째는 인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격 무시, 차별, 비속어, 인제 폭력성 발언이 절제되어야 된다. 이런 언어 순화가 실질적으로 마음을 얼마큼 그 사람 마음 이해해 주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의 행복한 삶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제 우리가 지수적인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도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환경도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 공자,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공자를 이제 버리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공명의 이제 유교 중심의 이 사상인 계층, 계급 등 이 부정적인 이 지배 문화를 이런 게 이제 탈피해야 된다. 여기 돼 가지고 이제 제가 충분히 그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연 설명 제가 여기서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거의 솔직히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이 정신 상태, 물질적인 이 상태, 그것은 윗세대로부터 다 흘러내려온 건 맞거든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윗세대가 너무 탐욕적인 동물적으로 본능을 발휘해 가지고 사회의 어떤 밝은 부분이 아닌 암흑적인 이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은 하고 싶어요 그게요. 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뭐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니까 그거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세대의 지나친 물욕은 미래 세대의 행복한 삶을 힘들게 하고, 기성세대들이 쌓아올린 그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또 책에서는 제가 서술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출생률 변화, 우리 사회의 건전함을 위해 가지고는 단순 어떤 물질적인 정책이 그것만 선행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런 의식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출생률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소위 말해 가지고 출산율만 이 높이려고 하는 그런 즉 강요된 정책은 기득권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라고 나는 그렇게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것은 태생부터 삶의 기준이 이제 되어 버린 이 동물적이고 정서적 서열 관계, 뭐 이 우리 인간이 이제 누려야 할 이제 근본적인 이제 행복이 뒤로 밀려나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결과는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죠 그게. 뭐 기성세대를 뭐 전적으로 책임을 탓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영향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기성세대가 했는 소위 말해 가지고 뭐 무시, 차별 이런 거 다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것도 해 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경험 또한 제 책에 고스란히 지금 녹아서 들어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정서가 이제 열등감을 생산하고 개인의 삶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삶에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내 삶은 어디로 가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또 뒤따라오는 것이겠죠 그게요. 그러니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나의 행복은 다른 곳에서 열심히 또 이쁘게 잘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서열적인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실질적으로 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 계몽 운동이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내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을 소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뭐 정리를 드릴 건 없고, 제가 쓴 책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다음에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